안녕하세요. 김교옥 교수님 데이터 마이닝 랩실 학생 신예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페이퍼 리뷰할 논문은 2018년에 나온 유니버설 센텐스 인코더라는 논문입니다. 먼저 목차는 논문에 나온 순서와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현재 많은 NLP 관련 태스크에 있어서 제한적인 양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노테이팅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좀 현실적인 이유로 낮은 성능을 가지게 되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프리트레인된 워드 임베딩 방법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워드 레벨보다 센텐스 레벨에서의 임베딩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센텐스 임베딩을 위한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능이 좋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퍼포먼스 성능과 트레이닝 셋 사이즈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센텐스를 임베딩 벡터로 변환하는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트랜스포머를 사용했고 다른 하나는 DAN이라고 부르는 딥 에버리징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델 모두 텐서플로어에서 실행이 되었으며 모델은 영어를 인풋으로 받아서 차원이 정해져 있는 임베딩 벡터로 변환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 성능에서는 조금 더 아쉬운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제 센텐스 임베딩은 센텐스 레벨 서멘틱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계산하는데 사용될 수가 있고 성능이 또 매우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코더인데요. 인코더로는 두 가지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스포머와 DAN이 있는데요. 이들은 서로 각각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하이 어큐러시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 에버리징 네트워크는 트랜스포머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조금 더 낮지만 컴퓨팅 타임이나 여러 가지 리소스적인 장점을 훨씬 갖고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센텐스 인코딩 모델로 센텐스 임베딩을 수행합니다. 임베딩을 하기 위해서 서브그래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문맥적인 이해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즉, 문맥의 순서와 문맥에 맞는 의미를 고려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 어웨어 월드 레프리젠테이션은 고정된 길이의 센텐스 인코딩 벡터를 갖게 되는데 이 각각의 단어는 레프리젠테이션의 엘리멘트 와이즈 썸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인코더는 토커나이저로 PTB를 사용하며 아웃풋은 512차원의 고정된 벡터로 표현됩니다. 인코딩 모델은 멀티태스크 러닝을 사용하여 수행을 하였고요. 태스크는 이제 스킵도트를 이용하는데 이는 기존의 LSTM을 사용하던 방식에서 대체된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실험 결과를 보시면 트랜스포머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팅 타임 비용이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소모를 많이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딥 에버리징 네트워크입니다. 이는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마찬가지로 PTB 토커나이저를 사용하였고 512차원의 아웃풋을 갖게 됩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인풋 문장의 길이에 비례해서 컴퓨트 타임이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이트에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위키피디아랑 웹뉴스, 그리고 질문 답변 페이지, 디스커션 포럼, 그리고 스탠퍼드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 코퍼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셋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이제 각각에 대한 설명은 이제 쭉 대략적으로 읽어보시면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워드 임베딩 어소시에이션 테스트 WEAT 데이터는 모델의 바이스 특징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연구의 최종 목적인 문장 분류를 위해서는 먼저 트랜스포머와 DAN, Deep Averaging Network 인코더를 통해 나온 아웃풋을 DNN으로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문장 유사도 비교를 위해서 아래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앵귤러 디스턴스를 사용을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앵귤러 디스턴스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였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대략적인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축이 되는 내용은 이제 워드 레벨과 센텐스 레벨의 임베딩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하지 않은 그런 모델도 더 추가를 해서 다각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워드 레벨 트랜스퍼에는 워드2백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워드 레벨과 센텐스 레벨과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하지 않은 모델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문장과 단어가 합쳐진 트랜스퍼 모델이 있는지 따로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랜스퍼 태스크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비지어와 라이트 매뉴얼 튜닝대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 데이터셋을 이용해 튜닝을 했지만 이 데이터셋이 없으면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식으로 튜닝을 하였습니다. 트레이닝은 각 모델별로 10번씩 반복을 하였고요. 이제 트랜스퍼와 딥 에버리지 네트워크와는 다르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를 재정의를 했는데 하나는 모델 컴플렉시티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이상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으로 기준을 잡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본 논문에서의 실험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제 아래 그림에서 보시듯이 트랜스퍼가 이제 딥 에버리징 네트워크보다 성능이 좋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심플러와 패스트 DAN을 이용한 트랜스퍼 러닝은 몇 가지 부분에서 복잡한 트랜스퍼 모델보다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았음을 알 수가 있었고요. 확실히 센텐스 레벨의 모델이 워드 레벨의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성능이 좋았던 것은 센텐스와 워드 단위를 모두 조합한 그런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결과인데요. 아래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양의 데이터셋에 대한 트랜스퍼 태스크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적은 양의 데이터일수록 센텐스 단위의 트랜스퍼 러닝이 좋은 성능을 나타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하지 않는 모델은 트레이닝 셋 사이즈가 커질수록 성능이 올라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소스적인 부분에서의 결과인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CPU 타임과 GPU 타임 그리고 메모리를 각각 모델에 있어서의 이제 문장의 길이와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제 알 수 있는 점은 문장의 길이에 따라서 트랜스퍼와 딥 에버리지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 컴퓨트 타임과 메모리에서의 뭔가 차이점이 조금 있었는데요. 먼저 컴퓨트 타임의 경우에는 트랜스포머가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딥 에버리징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메모리의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포머는 이제 컴퓨트 타임과 비슷하게 조금 더 큰 폭으로 증가함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딥 에버리징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길이에 크게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트랜스퍼와 딥 에버리징 네트워크 모델 모두 센텐스 레벨의 임베딩으로 높은 성능을 나타냄이 증명되었습니다. 센텐스 레벨의 임베딩은 워드 레벨 임베딩의 성능보다 높음이 드러났고요. 특히 문장과 단어를 조합한 트랜스퍼 러닝의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한된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을 때 트랜스퍼 태스크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이 논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델을 사용했을 때 트레이드 오프가 있으니 어큐러시와 컴퓨터 리소스에 대한 고려를 해보아서 조금 더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델이 제시하는 마지막 어떤 조금 메시지로서는 앞으로 이제 프리트레인된 이제 인코딩 모델들은 조금 더 공공연하게 많이 이용이 될 것이고 자연어를 이용하는데 좋은 이점이 이제 될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 논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선택을 하게 된 건 이 맨 처음에 나왔던 유니버설 센텐스 인코더, 이게 생각보다 현업에서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코드나 리소스 같은 것도 그냥 무료로 검색을 하셔서 조금 찾아서 직접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한국어 성능이 조금 아쉬운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조금 유의를 해서 혹시 필요하시면은 이제 검색해 보시고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